안녕하세요. 부화기생 이야기입니다. 브러드 패러사이트즘인데요. 자식 양육이 꼭 부모 의무는 아니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낳기만 하면 되지 뭐 기르는 수고까지 공들일 필요가 있냐고 여기는 생물들은 전혀 다른 생물종에게 자손의 성장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부화기생이라고 일컫습니다. 뻐꾸기나 찌르레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다른 새가 키우도록 하는 탕란도 있지만요. 새들만 자기 새끼를 남에게 맡기는 건 아니고요. 애벌레 상태에서 맡기는 곤충도 있고요. 다양한 생물들에게서 시도되는 일이라서요. 부화기생, 종족기생 뭐 이런 표현이 브러드 패러사이트즘에 좀 더 맞는 말이겠죠. 부화기생은 사기꾼 전략인데요. 남을 속이려면 정교함이 필수입니다. 어설픈 사기는 들키는 게 시간 문제라서요. 부화기생을 택한 생물들은 양육하는 수고를 벌이고 고도로 정밀한 모방력을 발달시키는데 골몰했습니다. 자손은 이어가야 했기에요. 새끼를 살리는 적응이 절실했던 거죠. 자기 새끼를 남에게 맡기려니까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크기나 모양 정도는 물론이고요. 점점 냄새까지도 자기 새끼를 맡길 숙주의 알이나 애벌레와 아주 유사하게 발달했습니다. 심지어는 꾸물꾸물 내는 소리까지도 완전히 상대를 속이도록 완벽한 사기꾼 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정밀도가 미흡하면 자신의 새끼는 영락없이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히기 때문이죠. 대형 파란 나비는 자기 새끼를 남에게 맡기기 위해서 정교한 사기 실력이 발달했습니다. 파란 나비 애벌레는 크지도 않고요. 파란색도 아니라서요. 붉은 개미 애벌레처럼 생겼습니다. 소리까지도 개미 애벌레가 꾸물꾸물 내는 소리도 내고요. 화학물질도 개미가 자기 애벌레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미는 애벌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를 주면서 번데기가 될 준비가 될 때까지 돌봐줍니다. 대형 파란 나비 애벌레는 둥지 밖으로 몸을 내밀면서 개미 애벌레들이 모여있는 센터로 가서 개미 애벌레들을 먹으러 찾아가는데요. 개미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여왕개미 소리 흉내까지 냅니다. 또 범블비를 보면요. 대부분 집단으로 삽니다. 그런데 둥지를 만들거나 집단을 형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는 뻐꾸기 범블비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여왕 뻐꾸기 범블비는 다른 범블비 둥지에 침입해서 그 둥지에 살고 있는 여왕을 죽이고는요. 그곳에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은 거기 살고 있는 일벌들이 돌봐주는 거죠. 또 말벌도 부화기생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말벌은 벌같지 않게 해요. 허리가 잘룩한데요. 그렇다고 개미도 아니고 벌도 아니죠. 벌과 개미와 같은 공동 조상이 있을 뿐입니다. 말벌은 벌이나 개미처럼 알을 낳는 여왕과 생식력이 없는 일꾼이 같은 둥지에 머무는 지인사회성 동물 종류가 있긴 한데요. 말벌 대부분 종류는 단독으로 살면서 번식도 혼자 합니다. 암컷 말벌은 알을 먹이 근처에 낳아서요. 나중에 애벌레가 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뻐꾸기 말벌은요. 알을 다른 말벌 둥지에 낳습니다. 말벌은요. 숙주를 살려두는 다른 기생자들과는 달리요. 애벌레가 숙주를 죽여버립니다. 듣기엔 살벌하지만 이게 또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건요. 말벌이 해충을 없애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사는 말벌이 부화기생을 하기도 하고요. 부화기생과는 좀 다르게 아주 공격적인 포식기생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해충의 알을 낳아서 포식기생을 하게 되는데요. 말벌의 애벌레가 결국 숙주를 죽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비롯한 여러 작물에서 해충을 조절할 때 말벌을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단독으로 사는 말벌 대부분이 방어력이 부족한 해충 알이나 애벌레 또는 번데기 몸속에다가 한 개 또는 많은 수의 알을 낳는데요. 숙주는 알에서 깨어 자라나는 말벌에게 먹히면서 살아있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말벌의 포식 기생은 해충을 죽이고 생태계 건강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생태계 건강은 다양한 생물들이 특이한 방법으로 지켜내고 있는 거죠.